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바로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서흥입니다. 이 서흥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로 구체적인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지만 대략 한 6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정말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도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략 한 3만 원대, 3만 원 초중반대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죠.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해드렸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주가 역시나 이에 따라서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언택트 수혜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웰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몇 년간은 거의 사라졌지만 다시금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 역시나 이쪽 의약품 쪽에서 95%의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제 소외 종목이었다가 다시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핫한 종목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 같은 경우는 국내 캡슐 시장, 국내 이 캡슐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3위에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보나 이쪽 의약품 캡슐 시장 혹은 건기식 캡슐 시장은 서흥이 꽤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매년 17% 정도의 이제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증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증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특히나 이 베트남에도 공장을 새로 지었죠. 베트남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이라던가 그러니까 제약 뭐 약이라던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역시 서흥의 이러한 성장성 역시나 매출 역시나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로 적합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뭐 KNX도 말씀드렸고 서흥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슈프리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크러쉬가 있을 때, 시장에 대한 크러쉬가 있을 때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투자하지 않고는 못 베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안정적인 성장성이 결국 우리들의 부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특히나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대규모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대규모 증설이 완료가 되고 결국에는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때마다 매출액이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1등 기업 혹은 독점 기업, 과정 기업들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증설을 할 때마다 매출이 똑같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쟁이 심한 기업이라던가 혹은 중소기업들, 대중으로부터 수혜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합니다. 오히려 실적이 그만큼 증설을 한 것만큼 좋아지지 않으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독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하면 할수록 그런 증설에 대한 효과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나 동반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3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 대한 증설이 완료되었다는 점, 그리고 동남아에 대한 혹은 중국의 건강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약품을 찾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성장성이 꺾일 때에는 그러니까 인구 중에서도 고령 인구죠, 고령 인구. 이 고령 인구가 꺾일 때 성의 성장성도 꺾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쉬운 겹이죠. 분석하기도 쉽고 대응하기도 굉장히 쉬운 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겹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이제 10년에 걸쳐서 대규모 증설을 이제 하고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이 그 증설의 꽃을 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해주면서 앞으로의 성장성 역시나 어느 정도는 좀 담보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뭐 부채 비율이 높았다거나 혹은 투자에 대한 혹은 증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채라던가 증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사그라들면서 결국 이쪽에 대한 소외성이 거의 다 없어졌죠. 지금은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저는 역시나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흐름이 깨지더라도,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관심을 끊을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설에 대한 효과,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을 특히나 더 보시는 게 오히려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결국 20% 이상, 40% 이상, 매출액은 20% 이상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나 좀 좋게 볼 수 있는 흐름이면서, 특히 이 건기식이 올해 들어서 36% 이상을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과감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 매출액에 대한 증가 폭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효과가 올해부터 늦어봤자 내년부터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봤을 때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지 고평가를 염두에 두거나 고평가를 좀 우려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를 좀 보더라도 결국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소외를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분석해드린 이후에 6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여전히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대주주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는 주식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뺀다면 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것,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500억 정도의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ROE 역시나 10이 넘습니다. ROE가 10이 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추세와 그리고 영업이익, 현금성 자산을 봤을 때에는, 현금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고평가된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급반등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 영역이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특히 지금은 너무나도 반등이 세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혹은 기간 조정이라던가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라인 때부터 이제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 라인 때에 관심권을 두고 천천히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45,000원대에서 33,000원대 라인 때까지가 분할로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괜찮은 가격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주가가 이렇게 반등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2014년, 2010년대에 이 웰빙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웰빙 바람이 이때 세게 불었죠. 이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 매물을 잡아주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거래량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쉽게 꺾이지도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씩
계단식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니죠. 예, 매수 매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봉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2000년 이제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금 급반등하고 또 이때부터 제가 6년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또 급반등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특징이 특히 내수주라고 해서 이 이익 성장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수주 특히 식품주라던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한 번 붙을 때 굉장히 세게 붙어요.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MSC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상승할 때 10배, 20배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이제 성장성을 좀 우습게 보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MSC. 이 MSC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500원대, 6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결국 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있고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기업, 이렇게 대기업도 이렇게 큰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3배 이상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61,000원대에서 26만원대까지 대략 3배 이상을 상승하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수주라고 해서 실적이 급반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 대략 한 5년 이상은 디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지 못했다 뿐이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성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러한 독점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항상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